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요. 새벽 3시 45분을 넘어가고 있네요. 이 시간까지 또 열심히 제가 대본 작성을 하고요. 또 유익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홍티한테 박수 3번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요. 매각 불허가 두 건을 만든 홍트입니다. 네. 매각 불허가라는 거는요. 낙찰자, 즉 이제 최고가 매수인에게 매각하지 않는다고 선고를 내리는 걸 말하고요. 그러면은 내가 낙찰받고요. 그 부동산 물건을 난 낙찰을 취소하고 싶어요. 그냥 취소하고 싶다면 가능한가요? 그건 아니고요. 불허가 신청을 낸다고 뭐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이의 사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불허가 여부를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이제 감정가 4억 7,100만 원, 그 최저가가 2억 4,100만 원, 이제 50%까지 유찰된 빌라가요. 처음에는 불허가가 났고요. 이제 두 번째는 대금 미납을 했죠. 근데 첫 번째 이제 불허가 받은 분은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두 번째 낙찰자 분은요, 대금 미납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몰수당했죠. 얼마요? 4,800만 원이요. 대기업 사원 1년 연봉을 이제 한 번의 실수로 날려버리는, 정말 이 날려버리는 보증금이 정말 두고두고 속이 쓰려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분은 경매를 그만두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서두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요. 그 불허가는요. 명확한 그 사유가 없는 한 매각 불허가는 절대로 내려지지가 않고요. 사실 불허가 받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제 두 건의 물건은요, 이제 제가 불허가를 받도록 도와드리면서, 이런 사유도 가능할 수 있구나 하는 실전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이제 군산지원 낙찰 영수증이죠. 예,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가 이제 사건 번호라든가 이름이라든가 또 주소 일부를 블라인드 처리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감정가가 7,500만 원, 최저가가 3,675만 원인데요. 총 14명이 입찰해서 5,583만 원에 당당 1등을 하신 우리 홍티 제자 김모 제자분이요. 자, 등급 현황을 보니까요. 2014년 4월 24일 삼성화재 근저당 이후에 모두 소멸이죠. 임차인도 없고요. 이제 권리 분석 깔끔한 겁니다. 자, 4월 1일 낙찰, 이제 4월 8일 날 매각 허가가 내려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각 허가를 난 다음에 허가가 내려지고 나서 현장으로 가셨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단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면 이 집을 낙찰 받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예, 낙찰받은 물건 바로 밑에 층인데요. 이건 낙찰을 잘 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밑에 층으로 물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누수에 따른 피해보상 금액이 과연 얼마가 나올지 그게 큰 걱정이었습니다. 이게 자칫하면은 수천만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 금액의 뭐 진짜 절반 이상 피해보상금으로 쓸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낙찰을 잘 받았다고 이게 좋아하는 거는 잠시고요. 이게 뒷감당에 대한 걱정으로 우리 밤잠을 설친 홍티 제자분한테 제가 이제 희망을 드리는 팁을 드렸고 여러분들한테도 그 사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보시면은요, 낙찰 부동산에 심각한 누수로 인해서 밑에 층에 현저한 그 훼손이 있고요. 그 훼손의 원인이 바로 매각물건 명세서, 즉 현황조사서라든가 감정평가서에는 이와 관련된 기재가 없었기 때문에 불허가 사유가 되는 그 매각물건 명세서상의 그 작성, 그 중대한 흠이 있기 때문에 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허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합니다라고 썼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서울 서대문구 북가자동 22평 빌라인데요. 감정가가 이제 2억 1,800만 원이고요. 최저가가 1억 7,440만 원인데, 근데 낙찰을 1억 7,668만 원, 낙찰을 받았죠. 3천 원 더 보태서. 근데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요. 2016년 3월 25일 근저당 이후 모두 말소고요. 임차 현황을 보니까 2015년 8월 21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네요. 그런데 확정일자도 받고요. 배당 신고했기 때문에 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뭐 최저가에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두 배당을 받습니다. 자, 이 낙찰 빌라는요. 첫 번째 소개한 아파트와는 달리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깔끔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저희 제자분께서 조사를 조금 소홀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낙찰 금액으로는 정말 인근에서 매수도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1억 7,600만 원이면은.
그래도 일단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그냥 낙찰을 받는 것보다는 일단 불허가에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허가 신청을 냈죠. 당연히 첫 번째 불허가를 냈을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네, 떡하니 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다음 일주일 매각대금 납부 기일 전까지 항구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다시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번에는요, 현재 매각 불허가 신청서와는 달리 좀 구구절절 측은지심 정말 이 신청서를 작성을 열심히 제가 해드렸죠. 낙찰받은 홍티제자 부부는요, 이제 아들 2명, 그 다음에 또 부모님까지 모두 6식구가 열심히 살아가고 계셨는데요. 일단 뭐 약간의 과정을 조금 보태가지고요. 우리 제자분이 이제 어떤 결혼 초부터 우리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태어나는 출산 과정하고요. 그리고 또 힘들게 정말 역경을 딛고 일어선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 그 인생 스토리까지를 곁들여서 정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개인정보가 너무 많아서 제가 눈물의 드라마를 좀 써내려 갔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홍티경매 또 다코스, 우리 김도원 변호사의 법률 지원가 또 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가지고요, 접수를 했습니다. 네, 2019년 4월 9일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 취소한다는 결정문을 이제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매각 허가에 대한 그 불허가 신청은요, 무조건 하고 한다고 그게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해도 어떤 물건 상태를 꼼꼼히 따주고요. 뭐 감정평가서라든가 이거 기타 등등을 뭐 방법을 찾다 보면은 저는 소선할 구멍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첫 번째 불허가 사례에서 보증금 약 367만 5천 원, 그리고 두 번째 불허가 사유에서 이제 불허가 사례에서 보증금 1,744만 원, 보증금 두 합이 이제 2,100만 원인데요. 2,100만 원을 제가 보전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안 된다고 지레짐작 포기하지 마시고요. 방법을 찾고 또 찾으면요, 저는 해결책이 보인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일이든 할 때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나아간다면 저는 해결책이 또 역시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요,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이 조사하실 때 그 물건만 가서 보시는 게 아니라 윗집, 아랫집, 그다음에 양 옆집까지 꼼꼼히 살펴가지고 혹시 밑에 집에 문제가 없나, 그리고 위에 집에서 내가 낙찰받고자 하는 집에 혹시 피해를 주는 게 없나 꼼꼼히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찰하시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홍티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예, 매직 넘버 100. 그 100개의 물건을 조사하는 수고로움을 여러분들께서 하신다면은 그게 수고가 아니라 정말 나의 실력으로 쌓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낙찰받고 정말 그 이후의 과정에서 정말 유익하게 쓰일 거라는 거를 제가 매일매일 강조하는 이유가 앞에서 보여드린 불허가 사유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낙찰받을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팁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요, 오늘을 준비하고 정말 오늘을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늦은 또 이른 새벽, 늦거나 이르거나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홍태한테 여러분들 구독으로서 정말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